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 이혼 전문 변호사 정효묵입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해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혼 소송에서 누구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끝이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결심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털어내는 것 자체가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노력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마음속의 응어리 같은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드리는 시간들을 보면 유책행위에 대해서 증거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제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 또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재산 분할입니다. 각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재산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재산들을 유지하고 형성하고 감소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의뢰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반대로 상대방은 노력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는 것이 좋은지, 그러니까 재산 분할의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산 분할이 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혼을 해서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형성한 그런 재산들을 나눠서 가지는 것, 이것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하셔야 될 개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이란 무엇이냐면, 결혼 시작 시부터 혼인 파탄 시까지 부부가 서로 공동으로 재산을 쌓아 올립니다. 이 쌓아 올린 재산을 나중에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쉽게 파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파이가 있죠? 그래서 그 파이에다가 이제 재료들을 넣습니다. 부부가 재료를 넣는데, 처음에 결혼하면서부터 집을 가져왔다든가, 아니면 시댁에서 지원을 받았다든가, 친정에서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집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재산들이 있습니다. 재산들이 남편이 일을 해서, 아내가 일을 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급여소득을 통해서 형성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또는 시댁이나 그리고 친정으로부터 들어오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보통 증여라든가 아니면은 또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료가 쌓이게 됩니다.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파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파이를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신분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지만 그 재산관계도 정리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눌 때, 파이를 나눌 때 반으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6대4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기여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많이 기여를 했다, 그 정도가 6 정도이다, 그러면은 6대4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 균등하게 기여를 한 것 같다, 그러면은 5대5로 딱 반으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기여도의 개념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할 대상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파이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눠 가질 재산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테이블 위에 그 재산의 항목을 넣느냐 빼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을 여기 파이에서 빼게 되면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특유재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 올린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이 재산 분할인데, 공동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들을 특유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결혼 전에 남편이 보통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이것은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중간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이 1억이든 2억이든 또는 아파트든 이렇게 들어왔다. 이것도 부부가 서로 공동으로 노력해서 쌓아 올리는 재산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뚝 떨어졌으니까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원칙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에 일방이 그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형성,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를 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유재산은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여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도라는 것이 우리가 딱 수학 공식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원칙과 예외 이런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형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지는 것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제가 소송을 하다 보니 알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 이때는 부부 각자가 가져온 만큼 그렇게 재산 분할이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다. 근데 남편은 6천만 원을 가지고 왔고 아내는 4천만 원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거의 큰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었다. 이때는 6대4 정도로 재산 분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를 들면 20년, 30년, 40년,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50년도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여도는 5대5에 수렴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때는 어느 일방이 압도적으로 뭔가 부부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 방지를 했다는 것이 압도적인 것이 있을 때야 5대5가 깨어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5대5에서 6대4, 7대3이 되려면 압도적인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혼 상담할 때 많이 설명드리는 것은 뭔가 빵 찰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강력한 기여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유재산이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다고 얘기되는데 이때도 기여도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유재산이 들어왔다. 그 재산이 큰 것이 하나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는 낮아지는 추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배우자의 기여도는 반대로 높아지게 됩니다. 파이가 커졌으니까 그 파이를 크게 만든 사람의 기여도를 높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특유재산이 빠지게 되었다. 그때는 당연히 특유재산을 빠지게 된, 그러니까 그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만큼 특유재산 넣었으면 재산이 커졌을 건데 그게 빠졌으니까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가 없어서 그때는 특유재산을 가진 쪽에 기여도가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기여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고 그래서 남아있는 재산이 아파트 하나다. 아파트가 예를 들면 한 5억 정도 한다고 할까요? 그 5억 정도인데 이것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재산이라고 봅시다. 특유재산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특유재산을 원칙대로 했을 때 특유재산이니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결국 재산 분할이 되는 대상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결혼을 20년, 30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투기 재산이 빠지면서 재산부여 대상이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 나눠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그만큼 나이도 들었는데 앞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거처할 집 하나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유 재산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기여도를 정해서 아내에게 나중에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의 몫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 분할의 부양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재산 분할이란 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정답에 맞게 우리가 답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량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재산 분할이란 것은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양육권을 가지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점만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이혼 소송의 전체적인 면, 위자료라든가 혼인 파탄이 누구 때문에 생겼나라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양육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대로의 정답을 맞춰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우리가 제안한 부분들, 재산 분할의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네, 충분히 그럴만하네 라고 했을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은 여러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만 충분히 기억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고민할 때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경험이 많고 소송 경험이 많은 그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서 답을 앞으로 어떻게 맞춰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협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